이게 비밀의 공간이라고 그런 것들 좀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석 앉았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짐이나 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너무 잡소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차주 앞에서 되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유한님 모시러 부산역에 왔는데 실물이 더 예쁘시겠죠? 엄청 예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사갈까? 피낭시에 마들렌? 그럴까? 하나씩 할까? 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유한님도 처음 보고 저도 첫 출연하는 거라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차포유 시즌2에 대한 각오 한마디 짧게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좀 해본 입장에서 그래도 차포유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채널로 좀 키워보자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첫 촬영이라서 좀 많이 긴장됩니다. 갈때 부산역에서 안녕하세요. 아,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못 드셨죠? 네, 근데 밥 먹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스낵 샀거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태경 PD님이 누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실제로 처음 봤네요. 내가 또 유한님 아짜요. 저기 저거예요? 너무 좋은데? 뭐라도 가져올 걸 찍게. 저도 그렇고 오늘 처음 뵀잖아요. 차포유 구독자님들이랑 이 영상을 처음으로 봐주실 분들이 또 유한님을 모르실 수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차포의 MC를 맡게 된 95년생 김유한 약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I wanna turn around, dance. I just wanna I wanna.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닉네임이 왜 약공이에요? 이게 인스타 시작하기 한참 전에 저만 쓸 수 있는 닉네임을 갖고 싶었어요. 아기자기 좀 귀엽게 가져가고 싶어서 야옹이 까꿍 같은 느낌의 뭔가 태명 같기도 하고 고양이 이름 같기도 하고 저랑 좀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나 싶어가지고 약꿍이라고 했어요. 저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100만 가봅시다. 100만. 100만 당연히 가야지. 100만이 뭐예요? 1000만 가야지. 1000만 가야지. 다이아 버튼 받아봅시다. 좋아요. 여러분을 위한 자동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차포유의 약국입니다. 우와! 앞에 보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포유 시즌2를 맡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자동차를 쉽고 유익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계신 오너분들을 모셔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콘텐츠 이리 오너라의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차량의 오너분이 나와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너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요? 반갑습니다. 지 아시겠죠? 네. 잠시 마이크만 차고 가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게 원래 구성안을 짤 때 대본에 원래 차주분 정보를 넣어서 드렸는데 오늘은 좀 리얼리티하게 반응을 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비밀로 붙였습니다. 너무해. 그럼 PD님이 나와주셔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콘텐츠 이름을 이리 오너라 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옛날 말로 조금 싸가지가 없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이리 오너라 라고 이제 지었는데 그 오너라는 단어를 저희는 무언가의 소유주로 이제 뜻을 재해석해서 전국에 계신 자동차 오너분은 차포유로 모여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콘텐츠로 제가 네이밍을 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셨죠? 왜 이렇게 건방지지?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럼 PD님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PD가 아니라 모닝 차주로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4년식 모닝을 2년 동안 타고 있고요. 31살이고 부산에서 PD로 재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너무 웃겼어. 평범한 남자입니다. 위에 썬루프랑 스마트 옵션이 빠진 풀 옵션으로 가격은 한 1,930만 원 정도에 주고 이제 신차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모닝을 거의 2천만 원대에 사셨네요. 보통 경차는 합리적인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구매를 하지 않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경차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세그먼트에 있는 컴팩트한 차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약국님께서도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되게 차도 많이 막히고 제가 이제 차를 살 때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경차가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하게 됐고 사실은 같은 가격대의 중고차 준준형 뭐 K3나 아반떼 같은 것도 구매 고려 대상이긴 했는데 경차가 또 경차 혜택이 또 많잖아요. 아, 혜택이 또 많죠. 네, 주유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환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톨비나 주차 할인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차를 택하셨구나. 그럼 혹시 첫 차인가요? 아니면 이전 차량이 또 어떻게 될까요? 원래 첫 차는 20년 된 소나타를 할아버지 때부터 쭉 물려받아온 차를 첫 차로 제가 면허 딸 때부터 이렇게 쭉 운영을 해오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폐차할 때 보내주고 2년 전에 요 모닝을 신차로 제가 제 돈 주고 산 첫 차입니다. 그럼 애착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다들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 차 세차할 때 소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돼요. 네? 6시간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무래도 좀 애착이나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스크래치나 이런 걸 최대한 좀 안 나게 해주려고 전문적이진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발휘를 해서 항상 이뻐 보이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애칭 같은 게 있나요? 대부분 차주분들은 다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닝 붕붕이라고 모붕이 모붕이 캐스퍼 차주분들도 보통 다 캐붕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귀엽네요. 그럼 혹시 모닝과 동급 중에는 고려 대상이 아예 없었나요? 제가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디자인을 최우선적으로 보는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여운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단종됐지만 스파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이, 캐스퍼, 모닝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 보면 모닝이란 이름에 걸맞게 되게 동글동글하고 네. 전체적인 쉐입도 곡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 차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4년식 모닝이 지금 보면은 예쁘잖아요. 약간 소렌토 같기도 맞아요, 하고 소렌토. 그쵸? 맞아요. 원래는 이 디자인보다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맞아요. 강했는데 기아가 요즘에 밀고 있는 패밀리룩으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되게 이뻐진 디자인을 보고 조금 혹해서 이 차를 좀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오너님 모시고 모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캐스퍼는 뭐예요? 모닝만 보면은 되게 재미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차 구매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회사에서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캐스퍼가 한 대 있거든요. 모닝에 경쟁하면 캐스퍼기 때문에 두 차종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차스럽지 않다? 다리가 카메라 헤드룸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매너 다리가 굉장히 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닝은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3세대 2차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눈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날카로워졌어요. 원래 되게 둥글둥글했던 이런 헤드램프들이 이렇게 직선 라인들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모닝이 아직까지도 이런 캐스퍼처럼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가져갔다면 저는 지금 아마 모닝 말고 다른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라인들 보면 보닛에 이런 엣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모닝이 그렇진 않겠지만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인상이다. 이런 주름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벤츠나 BMW 같은 좀 고성능 라인업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벤츠 300SL이나 BMW M3 같은 것도 후드를 보면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는 근육질의 실루엣을 많이 보여주는데 작은 차체에 큰 엔진, 고성능 엔진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주름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헤리티지들이 이런 작은 세그먼트의 경차들까지도 이런 디자인에 좀 적용이 되는 게 저는 차쟁이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맛을 좀 다시게 만들지 않나, 감성을 자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경차스럽지 않은 외관이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장점이 하단 범퍼를 보시면 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캐스퍼를 보시면 되게 매끈하게 밋밋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도 물론 고성능
성능은 아니지만 날쌔게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들이 좀 디자인적으로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 질문지에 작성해주신 내용 보니까 밤에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모닝 옵션 중에 스타일 옵션이라고 있는데 시동을 잠깐 켜고 올게요. 여기 이제 기본이 아니라 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간주행등, DRL 램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고, LED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를 살 당시에는 캐스퍼도 LED가 없었어요. 지금은 캐스퍼가 풀옵션 사양으로 가면 헤드램프가 할로겐이 아니라 LED로 들어가지만 동급 최초로 LED 램프가 들어간 거고, 센터 포지셔닝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옵션이란 말이죠.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직접 보진 못했는데,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스타뮤 시그니처 라이팅이 이제 기아 디자이너 분들이 별자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서리 꼭지점들을 잇는 시원시원한 직선들이 저는 밤에 봤을 때, 뷰리 켜졌을 때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방향지시등도 LED거든요. 그리고 이런 검은색 라인들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서 풀체인지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2차 페이스리프트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2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되게 풀체인지에 버금가는 디자인 변경이 있었다. 보통은 크게 외형을 안 바꾸고 흔히 요즘에 한다는 크롬 죽이기, 요것도 이전 세대 페리 전에는 이게 크롬이었단 말이죠. 요것도 이제 바디 색깔이랑 똑같이 이렇게 매칭 시켜준 게 보통 요 정도로 되게 조금 바꾸는 게 많은데, 일자로 되어 있는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는 요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 있고, 후진 카메라나 버튼도 이쪽으로 넣은 게 가장 큰 변화의 폭입니다. 그러면은 왜 풀체인지를 하지 왜 페이스리프트를 2번이나 한 걸까요? 풀체인지라고 하면 엔진 미션 같은 파워트레인이나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자동차들이 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경차는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다른 급들의 차들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2차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4단 미션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모닝에 원래 터보 트림이 있었는데 그거 빠진 것도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풀체인지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기존에 있던 터보 엔진 라인을 좀 살려준다던가, 많은 차주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4단 미션 같은 거를 CVT 미션 같은 걸로 좀 대체를 해준다던가 하는 변경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그 다음에 휠 디자인 정도가 예쁜 것 같은데, 깡통 14인치 알로이 휠, 16인치 가공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연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16인치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16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이 모닝을 지나칠 때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차주만 아는 디테일들이 많거든요. 아반떼나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가면 그냥 아반떼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주만 아는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냥 귀엽다라는 생각만 했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제가 못 봤어서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아님은 만약에 경차 사신다고 하면 캐스퍼 사실 거예요? 모닝 사실 거예요? 모닝 살래요.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너분들은 실내에 앉아서 자동차를 많이 보잖아요. 모닝의 실내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외관에서 해주신 것처럼 실내의 장단점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클러스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바늘식으로 들어갔잖아요. 동글동글한 거 2개. 스포티지 때부터 쓰던 디지털 클러스터인데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짜치지도 않은 그런 클러스터로 들어가 있는데, 요 조그만한 네모만 이제 이런 그래픽들이 바뀌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고, 여기는 정해진 그래픽들만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너무 귀여워요. 사이즈는 작아도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어요. 캐스퍼도 지금 아마 팔걸이로 돼 있을 건데, 모닝은 요게 들어가 있다. 작지만 이렇게 콘솔이 들어가 있다. 그래도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 이게 비밀의 공간이라고. 되게 뭐 조금 그런 것들 좀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스퍼가 이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캐스퍼의 장점은 여기에 이제 이런 기어봉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가 비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가. 한국은 되게 주차 공간이 좁잖아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이렇게 바짝 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그게 캐스퍼의 장점이긴 하지만, 이제 모닝은 풀옵션을 선택하면 작지만 콘솔 박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시트 색상이나 이런
요런 데 보시면 브라운 색깔이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할 옵션이었거든요. 제 거는 브라운인데 실내 색상 중에 이제 다크 그린이라고 초록 색깔 시트도 있고 블랙 시트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요. 맞아요. 이게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옵션인 거죠. 네. 그리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핸들 색상까지도 브라운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좀 캐스퍼가 좀 더 이쁜 것 같고요. 요거는 좀 모닝의 단점인데 레이나 캐스퍼는 뒷좌석 2열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된단 말이죠. 등받이 시트 조절이 되는데 모닝은 그것까지는 안 되고 6대4로 뒷자리 시트가 폴딩이 되는 그 정도만 있는 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경차가 뭐 4인승이긴 하지만 혼자 타고 다니거나 2명 타고 다니는 게 일방적인데 시트 조절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은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그 승객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거는 조금 모닝의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스파크가 단종된 시점에서 모닝 레이가 이제 경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추세인데 느슨해진 경차 시장에 게임 체인저 캐스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좀 더 긴장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캐스퍼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단 말이죠. 요즘에 캐스퍼를 사려면 캐스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아 진짜요? 네, 캐스퍼 일반 모델도 대기 기간이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모닝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본받아서 저처럼 모닝에 대한 애정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구매할 이유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달을 드려보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캐스퍼에 집중을 하거나 하는 그런 해결책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170인데 다리가 길고 앉은 키가 높진 않아서 그런지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불편하진 아닌가? 잠시만요. 머리가 다는 것 같은데? 주먹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주먹 한 개요. 제가 똥머리를 해서 그런가? 한 개 아. 겨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다리 공간은 어떤 것 같아요? 다리도 지금 주먹 한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보통 여성 기준으로. 이코노미석 앉았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머리는 좀 모닝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주먹 2개 들어갈 것 같고. 다리는 역시나 비슷하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인 것 같아요. 모닝 캐스퍼 같은 경우에 뒷좌석은 짐이나 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네. 모닝 이제 뭐 장단점 다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시승은 안 하나요? 캐스퍼 터보 모델이면 시승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모닝이랑 캐스퍼랑 엔진 미션이 다 똑같아요. 자연흡기로 똑같아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비교 시승은 패스하고 모닝 위주로 좀 먼저 시승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지 보면은 공포의 4단 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닝이 4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단수가 4개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도의 주행감이거든요. 원래 악셀을 밟으면 악셀량에 따라서 차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단수로 이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데 얘는 그게 4개밖에 없어가지고 저속에서는 3기통 특유의 안 좋은 그 진동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악셀을 좀 깊게 밟으면 이런 식으로 막 3,000, 4,000 RPM씩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되게 정숙성에서도 안 좋고 주행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잡소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차주 앞에서 되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잡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인데 잡소리도 되게 많이 나고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괜찮은데 고속도로 주행으로 넘어가면 100km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A필러 쪽이나 앞유리창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모닝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오너님께서 안전 옵션이 많고 퀄리티도 좋아서 옵션 값을 뽑는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제가 모닝을 1930만 원 주고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안전 옵션도 다 대거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핸들에 이제 핸들 표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차선 중앙을 잡아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떼도 움직인다 네, 알아서 이제 차선을 맞춰서 가는 옵션이 되게 좋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랑 같이 보통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모닝 같은 경우에는 차간거리 조절까지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넘어오면서 차간거리까지 조절해주는 100km로 제가 설정을 했지만 앞에 차가 있어서 그거를 읽고 제가 설정한 차간거리만큼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게 일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 네, 요렇게
충돌 경고라고 떠주고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못 밟는 상황이 되면 얘가 알아서 멈춰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후진을 할 때 사각지대에서 차가 오면 저희가 못 보잖아요. 그런 것도 얘가 알아서 멈춰줘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동식이 아닌데도 알아서 차를 멈춰주는 게 어떻게 기능이 시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사양이 되게 경차치고는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되게 진짜 괜찮은 더없이 좋은 네. 차인 것 같아요. 이래서 옵션값 뽑는다고 말씀해 네, 주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주행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한눈 팔다가 앞에 차를 못 보거나 했을 때도 얘가 알아서 멈춰준 적도 있고 명절이나 그럴 때도 차 타고 보통 많이 내려왔는데 크루즈 컨트롤 하나로 이제 편하게 고속도로를 내려온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대로 초보 운전자들이 갖고 다니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놓으면 일정 속도 아래로 떨어지면 얘가 그냥 풀어버려요. 네, 요렇게 자기가 알아서 풀어버리는. 근데 2025년식 모닝으로 오면서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정차랑 출발까지 다 되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다음으로 좀 장점을 꼽아보자면 되게 날쌔다? 끼어들기 조금 애매한 거리를 가더라도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끼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낄 수 있거든요. 연비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복합 연비가 한 15? 그 정도로 연비가 좀 괜찮게 나온다. 5번에 혜택이 많다고 적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경차가 혜택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톨게이트비나 공영주차장 가면 50% 할인해주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스타필드나 그런 데 가면은 경차 자리가 따로 있어서 줄 길게 서 있는 차들에 비해서는 주차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그게 진짜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개꿀. 근데 그 혜택들이 좀 전기차랑 같이 해서 이제 경차 혜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경차를 많이 탈 수 있게끔. 정책이 좀 더 많이 생기면 너무 좋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시즌까지 다 해봤는데 2년 동안 타면서 후회되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은 없었을까요? 도심 위주의 주행을 좀 하려고 모닝을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고속도로 탈 일도 되게 많고 조금 더 큰 차를 사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후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모닝을 추천한다면 어느 분께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저보다는 확실히 출퇴근만 하시거나 장을 보러 가신다거나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닝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선택지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경차들이 요즘에는 안전사양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도 네. 되게 괜찮은 차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차주님에게 모닝이란 어떤 차량일까요? 나에게 모닝이란 저한테 모닝은 되게 친구 같은 존재? 친구 같다. 제가 이 차를 살 때도 어쨌든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지낼 때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겹쳐서 힘들 때도 어쨌든 모닝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노래도 듣고 하면서 되게 좋은 기억들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뜻깊은 차다. 앞으로 10년, 20년이고 관리 잘해서 끝까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여자친구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차를 2024년 1월 20일 날 인도를 받았거든요. 지금 촬영일이 1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2주년이네요. 내일이면 2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주년. 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오너로서는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 저희가 첫 촬영이고 처음 시작하는 채널인 만큼 오너분들을 섭외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것도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 차가 너무 예쁘다 혹은 내 차 너무 자랑하고 싶다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오너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되시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영상 설명란에도 오너 리뷰 신청서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네, 지금까지 이리 오너라 모닝 오너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계신 다양한 차주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의 차주분들을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차포이의 약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